네, 아이온큐를 이끌고 있는 김정상 교수가 제 눈에는 초능력자로 보이는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호 앵커님에 앞서서 시장 키포인트에서 네. 키워드 중 하나가 중국 부양이었습니다. 네, 네, 전일장 홍콩 증시가 힘을 내줬는데요. 서방 대표 기업 리더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탈중국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자, 중국 시장 움직임 포함해서 경제 이슈 짚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모셨습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화제가 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님이 장신 발언을 좀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협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뭐 정부에다 돈을 쓰고 또 금리를 낮추는 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의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탈출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하면 본격화되면 정말 고약하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경기는 둔화가 되고 그렇죠. 일자리는 감소되고 모든 연령대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주부들은 마트에 가보면 물가는 상승돼 있고 그냥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기구에서 그런 모습들을 각 국가별로 저개발 국가를 포함해서 그 선진국까지 다 봤던 거예요. 네. 그럼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혁이고 하나는 유치거든요. 개혁은 뭐냐면 내부의 우리 경제 구조를 좀 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죠. IMF 때 외부의 변수로 바꿨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 유동성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결국 국내에서 그 부분을 뭐 채권이든 발행하게 되면 또 이제 이 물가 상승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가져온다? 유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개혁과 투자 유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노사 간의 협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외국 투자자들 보고 있다가 한국이 이렇게 시끄러워? 집회 시위로 종일 몸살을 앓아?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고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뭔가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최근에 6월 항상 우리가 월초마다 발표되는 게 수출 지표인데 맞습니다. 15개월 연속 뭐 적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점차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일간 평균으로 보면 조업 인수를 감안하면 좀 괜찮다. 무역 수준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수의 반등세를 조금 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 외국인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사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이제 9월에 흑자 전환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무역 수지는 P와 Q거든요. 그렇죠. 수입이냐, 수출이냐, 또 가격이냐, 공급량인데 그게 다 뭐 지난해 이제 뭐 엔데믹 되는 시점쯤에 사실상 엔데믹 되는 시점 중에 꼬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풀리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점차로 풀리는 에너지 수입 문제도 좀 이제 해결이 되는 추세고 전기가과 가스요금도 그래서 올렸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볼 때는 계속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건 두 가지다. 하나는 기대, 또 하나는 실적. 내년에 우리 상장 기업의 실적이 올해보다는 한 50% 정도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가성비와 주식시장은 가심비로 봐야 되겠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기대감, 금리 동결, 또 환율 안정, 또 반도체 반등, 또 올해 내내 이제 계속 지속 성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준금리가 완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외국인 매수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은 상당히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럼 중국으로 가야 될 돈이 어디로 오겠어요? 한국. 그렇죠. 한국 아니면 대만 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중 충돌 어떻게 되냐. 근데 미중 충돌로 해서 우리가 얻는 어부지리, 우리가 얻는 반사 이익도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미중 갈등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서방 이런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방 기업 CEO들, 대표들은 지금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얘기 있었고요. 제이미 다이먼도 있었습니다. 또 젠슨 황도 엔비디아 대표도 가겠다고 얘기했고 또 LVMH 회장도 역시 또 방중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는 그거죠. 이익이죠. 이익이 안 나는데 중국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머스크가 중국에 가는 이유는 CATL과 협력을 하고 자기네 공장도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도 지금 이 세계 최대 생산되는 공장이 상하이에 있잖아요. 테슬라 공장이 메가 공장이 그죠. 메가 팩토리 공장이 기가 팩토리 공장이 상하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익 때문에 가는 것이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마찬가지. 그렇죠. 중국 시장이 여전히 인구가 뭐 인도가 앞섰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모르겠. 통계로 잡히지도 않아요. 셀 수가 없어 두 나라는 인구를요. 그렇다면 여전히 중국에 이익이 있다. 또 하나 이제 반전이다. 반전 키워드를 보면 뭐냐면 중국이 더 잘해줘요. 머스크가 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화가 나요. 아니 중국 견제하는데 저기 머스크는 왜 가? 다이먼은 왜 가? 그러는데 갔더니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뭐 미국은 아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도 또 브라질의 롤다 다시오바 대통령이 갔을 때도 융숭하게 대접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미국이 그렇게도 꺼리는 하웨이를 데려가요. 봐라, 우리 중국이 이렇게 이제 통신 기술까지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또 롤라 대통령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뭐냐? 이익도 있는데 중국이 이런 경우에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뭐 전문가도 계시고 또 앵커도 계시는데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가 있나요? 중국을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으로 봐서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인 거죠. 일단 이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놀라운 게요.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한 20%고 그렇죠.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9, 20 거의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또 그 사이에서는 뭐 중국이 수입을 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이 비중이라는 건 안 했다라고 해서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다소 끊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외국계, 특히 미국계의 CEO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 내지는 방문한 거에 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디다고 해야 되나요? 뭐 미국 그렇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이 우리는 경제에서 불확실성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호한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새우일 수도 있지만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양쪽 다 고래 싸움의 이익을 누리는 돌고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호할 때 오히려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마이크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국과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경제 칼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된다. 왜? 시진핑 주석도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만나기는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한 번도 안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이미 만났어요. 이미 만났는데 제대로 중국도 한번 방문하고 아니 시진핑 주석하고 셔틀 외교 못할 게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꾸안시가 중국은 참 중요하거든요. 관계라 그러죠. 그걸 좀 더 우리가 격정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국 동포도 중국에 상당한 인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 경제가 중국에 많은 공장도 있고 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빨리 중국과의 관계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실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우리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회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중국 쪽 매크로 지표들이 워낙 좀 실망스럽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빨리 좀 손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경제 반전을 시도하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지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판단할 것은 리오프닝이 뭘까? 이게 결국은 외부가 아니라 내수예요. 그렇죠. 내수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반기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미중 충돌 관계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러면 결국 중국이 우리가 중국과 관련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로 보면 다변화다. 중국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쪽으로 다변화 좀 확대해가고 시장을 좀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의 다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배종찬 소장님을 뵙고 또 인사이트를 정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